자, 여러분, 부엌 식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소금통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매일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훨씬 다양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전통 방식부터 뭐랄까 최첨단 공장 기술까지 동원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바다. 이 바다에서 소금을 어떻게 얻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천일염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말 그대로 하늘,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넓고 얕게 만든 염전에 바닷물을 싹 가둬놓고 자연이 물을 증발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과정을 보면요, 정말 자연 그 자체예요. 일단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요.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물을 천천히 날려보낼 때까지요. 그러면 바닥에 반짝이는 하얀 소금 결정들만 남게 되는데 이걸 모으는 거죠. 야, 정말 시간과 인내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천일염 왜 좋을까요? 바로 그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져서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 특유의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명확해요. 모든 걸 자연에 맡기니까 당연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해가 안 뜨면 소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날씨가 맨날 좋을 순 없잖아요. 비가 오거나 흐리면 어떡하죠? 바로 이럴 때를 위한 또 다른 전통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염인데요.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바닷물을 직접 끓여버리는 거죠. 상상이 가시죠? 커다란 가마솥에 바닷물을 붓고 밑에서 활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수증기로 날아가고 소금만 남겠죠? 그걸 걷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이 할 일을 사람이 불의 힘을 빌려서 대신 해주는 셈이죠. 이 방식의 장점, 딱 감이 오시죠? 네, 엄청 빠릅니다. 효과적이고요. 또 이렇게 끓여 만든 소금은 맛이랑 식감도 좀 독특하다고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불을 떼려면 뗄감이 필요하고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겠죠. 천일염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지금까지 본 천일염이랑 자염.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바다에서 바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약간의 불순물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아주 깨끗하고 언제나 똑같은 품질의 그런 완벽하게 순수한 소금이 필요하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과자 공장이나 정밀한 화학산업 같은 곳에서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등장합니다. 이제 무대를 바다에서 땅속 그리고 공장으로 옮겨볼게요. 소금을 캐내고 또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암염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위 소금이에요. 이건 지금의 바다가 아니라 수억 년 전 아주 옛날의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갇히면서 생긴 거대한 소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소금 화석 같은 거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건 그냥 캐는 겁니다. 마치 석탄 캐듯이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소금 광맥을 찾아서 거대한 장비로 꽝꽝 깨고 파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스케일이 엄청나겠죠? 암염의 가장 큰 장점, 바다가 없는 나라, 예를 들면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점이죠. 하지만 당연히 땅속에 소금 광산이 있어야만 캘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언젠가는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로 정제염.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하얗고 고운 소금, 바로 그거예요. 이 정제염은 출발점이 뭐든 상관없어요. 바닷물이든 암염이든 그걸 공장으로 가져와서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순도 99.9%의 염화나트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과정은 이래요. 일단 원료 소금을 물에 녹여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막 같은 걸 이용해서 미네랄이든 뭐든 염화나트륨 빼고 싹 다 걸러냅니다. 아주 깨끗한 소금물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가열하고 식혀서
크기가 일정한 순수한 소금 결정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죠. 이렇게 만드니까 장점은 확실하죠. 순도가 엄청 높고 품질이 늘 똑같아요. 그래서 과자나 빵 만드는 대규모 공장에서 아주 좋아하죠. 또 바다가 오염됐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반면에 단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환경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소금 한 번에 쫙 모아서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한눈에 들어오죠? 천일염은 자연의 선물인 대신 느리고 날씨 영향을 받고, 자염은 빠르지만 돈이 좀 들고요. 암염은 바다가 없어도 되지만 광산이 영원하진 않고, 정제염은 완벽하게 깨끗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쓴다. 야, 정말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할 순 없네요. 다들 자기만의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든 그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염전에서 나온 짠 물이 주변 땅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정제염 공장에서 쓰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소금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음식에도 여러 산업에도 심지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소금 한 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 다음에 주방에서 소금통을 딱 집을 때 어떤 풍경이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의 염전일까요?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가마솥의 열기? 혹은 저 깊은 땅 속의 거대한 소금 동굴? 그것도 아니면 최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새하얀 결정체. 여러분이 집어든 그 소금 한 꼬집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